살다 보면 누구나 화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세상이 자기 마음이나 뜻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참는 것을 알게 되고 인내의 필요성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있을 때만이 사람이 된다는 말처럼 사람과 부대끼면서 고통도 기쁨도 알게 되고 철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해탈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화가 나고 또 화를 내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화를 참거나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또한 지혜로운 화풀이법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첫째, 언쟁을 계속하지 마라.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울 때 말다툼을 하다 보면 후회할 말을 하기 쉽다. 상대에게 상처 줄 말을 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면 타임아웃, 즉 잠시 멈춤을 요청한 뒤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타임아웃 시간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다. 타임아웃을 갖는 동안 마음과 육체를 진정시킨 뒤 대화를 재개하면 좀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태도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화난 채 잠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분노에 사로잡혀 잠을 자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은 수면은 깨어 있을 때 얻은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언쟁을 벌인 뒤 잠이 들면 8시간 동안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보다 나쁜 기억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운전대를 잡지 마라. 화가 난 운전자는 더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결과가 있다. 화가 나면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 화가 난 채 운전을 하면 터널 시야를 갖게 돼 앞만 보게 되고 보행자나 거리의 주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된다. 넷째, 먹지 마라. 화를 누르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화가 나면 브로콜리 등 좋은 음식보다는 고당분, 고지방의 탄수화물이 꽉 찬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된다 라고 말한다. 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신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함으로써 투쟁, 도주 반응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소화 기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해 설사나 변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SNS에 갈등 상황을 올리지 마라. 화가 났을 때 당신의 감정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구나 가족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되돌아와서 당신을 계속 괴롭히게 된다. 소셜 미디어에 공공연하게 뭔가를 알리면 걷어들일 수가 없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서 이메일을 보내면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여섯 번째, 혈압을 무시하지 마라. 연구에 따르면 분노가 폭발한 뒤 2시간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마비 위험이 거의 5배, 뇌졸중 위험은 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면 화가 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혈압을 체크해 보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동이나 수면, 그리고 생체 자기 제어 기술 등으로 분노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
7번째, 술을 마시지 마라. 화가 난 후에 진정하기 위해 술을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알코올은 충동 조절 능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분노를 실행에 옮기기 쉽게 만든다. 이야말로 후회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영구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지혜로운 화풀이법. 첫째, 그럴 수도 있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긍정적 사고는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자.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세상에 크게 화낼 일도 없다. 어쩌면 내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둘째, 잠이 보약, 푹 자자. 우리 몸의 치유와 휴식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원기 회복은 물론 잠을 잘 자면 만성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깊은 잠을 청하고 나면 어느 사이엔가 화가 누그러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아무 생각 않고 걷기. 걷기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일컬어진다. 장 좋은 치료약이며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화가 났다면 무작정 걸어보자. 아무 생각 말고 거리 풍경에 집중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 넷째, 감정의 이완 시도, 명상하라. 명상은 분노로 인해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준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갑자기 명상에 돌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과일 명상이 효과적이다. 가부좌 상태로 앉아 머릿속에 사과 같은 새콤한 과일을 떠올리면서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생각을 정리하는 것. 평화로운 회변이나 그동안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도 화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데 좋다. 다섯째,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차 마시기. 차를 마시는 것도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자신의 체질에 맞는 차를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태양이는 모과차, 감잎차, 오가피차가 좋다. 소양이는 구기자차, 당근즙, 녹즙이 잘 맞는다. 태음이는 들깨차, 율무차, 칡차가 좋으며 소음이는 계피차, 인삼차, 생강차, 꿀차, 쌍화차가 적당하다. 여섯째, 매일매일 음악 감상하기. 음악을 이용해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다. 음악은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격해졌던 감정을 정화하는 데 좋기 때문이다. 5, 6분 길이의 단조 음악을 3곡 들은 뒤 밝고 서정적인 음악을 3곡 감상하는 식이다. 하루 1, 2회 정도 반복하는 게 알맞다. 7번째, 자연을 느끼는 시간, 향기 맡기. 향기요법은 방향성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되는 정유를 이용해 치료하는 것이다. 향기는 순환 기능을 자극하고 정서의 안정을 도모하며 스트레스 해소 작용에 활용된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땐 라벤더,
제라니움, 페퍼민트, 샌달우드의 향기를 맡자.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면 이것들을 목욕물에 섞어 목욕하는 방법이 있다. 8번째, 마음을 정리하는 글쓰기, 일기쓰기. 글쓰기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화를 단기간에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정말 그만이다. 하루에 30분, 날마다 글을 써라. 일기를 써본 적도 없다 해도 망설일 필요 없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가면 된다. 글을 쓰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9번째, 스스로를 사랑하기. 화가 났을 경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마음속에 화를 담아두고 자신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10번째, 매일 10분씩 행복한 순간 만들기. 하루에 10분씩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화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행복한 순간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이면 된다. 혹시 여러분도 욱 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화를 참지 못해 후회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가 올라온다면 오늘 배운 지혜로운 화풀이 비법을 들어가며 자신의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타임아웃 꼭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다스려 늘 평온한 마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